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월 2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드디어 백신 강제 조항을 철회하는 것으로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샤가 그동안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려고 했던 강제 백신 접종도 같이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오샤 발표의 한 가지는 이 모든 강제 접종 백신이 입법화가 되어 정상이 되면 다시 오샤가 그게 참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소리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누구냐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Center for COVID Control이라고 하는 미국 26개 주 약 300군데의 실험실을 갖추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1억 2,400만 불에 해당하는 사기를 행한 것으로 오늘 밝혀져 FBI가 수색영장을 받아 이 회사 본부를 지금 습격하여 모든 자료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도넛 가게와 또한 도끼 던지는 게임을 하는 장소를 운영하던 두 부부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듣보잡 회사가 26개 주에 해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행하는 회사로 선정되었다는데도 많은 의문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회사가 그동안 행하여온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하루에 8만 건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연방정부로부터 수억 불에 해당하는 관련 금액을 받아갔습니다. 물론 시민들에게는 공짜라고 하죠. 연방보조금 중에 이들은 대부분을 개인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은 여러 대의 램보르기니와 또한 세계 최고급의 자동차 또한 요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쏟고 속이는 정부와 이 하청업체 간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남을 속였던 정부가 결국은 자기들도 하청업체에서 이렇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테스트를 하였던 사람들은 결과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테스트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테스트 결과가 통지가 된 적도 여러 건이 있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네소타에 있는 한 여성이 자기는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와서 이웃에게 물어봤더니 이웃도 같은 형태라고 하여 지방검찰청에 신고하는 것으로부터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오레곤 지역검찰청장은 자기가 직접 코로나 테스트를 하여 보내고 약속 날짜에 오지 않아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여 보니 아예 그 검사장의 자료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26개 주에 300개 실험실에 행하여진 이 사기 사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이다 양성이다 판정을 받았던 사람 그 신뢰성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듣보잡이던 이 부부가 만든 조그마한 회사에 전국적인 국가 사업을 맡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그들이 입찰을 따낸 배경은 또 무엇이며 또 그게 작용을 하였던 뒷배는 누구인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펜실베니아 한 교외 지역에서 원숭이 3마리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송 도중에 덤프트럭과 이 트럭이 충돌을 하여 원숭이 상자가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왔습니다. 이 원숭이를 담았던 상자 중에 하나가 3마리가 있었는데 그 3마리가 야산으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던 트럭에 있는 원숭이들은 아프리카의 모리셔스 태생들로 약 100여 마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센터와 또한 지역경찰이 총출동을 하여 3마리 원숭이를 쫓았다고 하나 의외적으로 원숭이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고 원숭이를 안락사시켰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물론 안락사시킨 배경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나 이 원숭이를 잡는 데 도왔던 한 여성은 지금 광견병 주사 외에 이름 모를 3개의 주사를 맞고 또한 발라사이클로비르라고 하는 악성 헤르페이즈 치료제를 복용하라고 14일치를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 잡는 데도 왔던 나머지 5명의 행인들은 아직까지 신원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 방송국에서는 급히 그들에게 해당되시면 즉시 CDC 지역본부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CDC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원숭이가 무엇에 쓰였는지 일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나 많은 사람들은 우한 박쥐 바이러스에 의하여 코로나가 승행하였던 것을 연상하면서 공포에 들고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미국에서 CDC가 전부 자료를 발표를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백악관 수석 전략연구소장인 스티브 베넌이 자기의 더 원룸이라고 하는 팟캐스트에서 조 바이든이 오는 11월 정도면 아마도 탄핵이 시작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넌 실장의 얘기는 바로 조 바이든이 지금 국경에 대하여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로서 국경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그 대가로 탄핵을 당해야 하고 또한 의회에서 아마도 민주당이 소수로 전락하는 순간에 탄핵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 전략연구소장답게 역시 예견 능력이 뛰어난 스티브 베넌의 예견이니 한번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 하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부 유럽에선 가장 큰 걱정이 지금 겨울철의 난방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로부터의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많은 서부 유럽이 이 추운 겨울에 오일과 가스가 끊기게 되면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지금 유럽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가스 공급과 오일 공급을 끊는다고 하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세계 패권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특권을 누리는 만큼 의무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하이오주 한 공립학교 식당에서 9살 먹은 학생에게 쓰레기통에 버렸던 음식을 다시 강제로 먹게 한 교사와 그 해당 학교 교장이 오늘 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9살 먹은 학생이 학교 구내식당에서 주는 팬케이크가 잘못 구워졌다고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다른 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가서 음식을 버리면 되느냐, 그걸 주워 먹어 하고 억지로 그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을 꺼내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한편 이것을 불과 2m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던 교장도 카메라에 다 잡힌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학부형이 학교 측이 아닌 교육구청에 항의를 하였고 교육구청에서는 즉시 이 교사와 교장을 해임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히 먹을 만한 음식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학교 구내식당에서 먹지 못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것을 강제로 먹게 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까지 먹게 함으로써 자기 자녀가 트라우마에 걸렸다고 지금 교육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최근에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좌파 교육 성향의 많은 교육감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많은 지역 교육구청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다 자업자득이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테너시주 내슈빌의 민주당 하원 의원인 진 쿠퍼가 29번째로 중간선거에 불참을 선언하였습니다. 32년 동안 하원으로 재직하였던 그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재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이번 중간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 진 쿠퍼가 바로 29번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동안 많은 회자가 되어왔던 레드 핸디드라는 책자가 오늘 출간을 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대충 살펴보니 바로 중국 공산당과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국이 소유하고 있던 중국 에너지 회사의 회장인 예지민과 헌터 바이든과 또한 조 바이든 그리고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 이 가족들 간에 얽히고 설킨 600만 불의 뇌물 혐의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헌터 바이든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국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의 미국 대표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레드 핸디드라는 이 책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내막을 아주 상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팝 가수 중에 닐 영이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크로스비, 스틸스, 내시 영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솔로로 활동을 하면서 Heart of Gold라는 노래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그가 오늘 기자와의 회견에서 만약에 Let's Go 브랜드네라는 랩송을 계속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을 한다고 하면 자기의 모든 노래를 스포티파이에서 내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그냥 아트로 가야지 왜 정치에 손을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닐 영 많이 실망을 시키고 있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